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CO2 에미션 크레딧에 대한 어떤 정치적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왜 알아보게 됐냐면요, 어제의 그런 회계 의혹의 연장선상인데요, 이분들이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아니 테슬라 같은 큰 회사가 회계를 오픈할 때 문제의 소지를 예측 못하고 오픈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으면 고치고 내놨지, 그렇게 퍼블릭하게 내놓는데 의혹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의혹이 제기될 만한 회계 장부를 오픈할까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 아인호님이라는 분은 지속적으로, 당연히 근데 뭐 숏셀러시니까 테슬라 주식이 떨어지길 바라면서 장부를 뭐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트집을 잡을 수 있겠죠. 그치만 특히나 찾아보니 이분도 적지 않은 돈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꽤 그러니까 저보다도 똑똑하시고 이런 분이실 텐데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는 CO2 크레딧과 과연 그 돈을 받을 수 있냐. 물론 지금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CO2 크레딧이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환기시키려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CO2 크레딧에 대한 정황들을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합니다.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탈퇴를 하는데요. 탈퇴하는 이유는 아마 이게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협약을 따르게 되면은 이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라는 거죠. 특히 미국에도 아직 여전히 제조업이 많이 이제 아시아 국가들한테 내줬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 큰 제조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기후 협약을 따르게 되면은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것이 이제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을 보면 거의 뭐 마이너스가 급격하죠. 이걸 보고 과연 탈퇴를 안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님이 몇이나 될 수 있을지, 혹은 대안이 없이요, 이런 거에 베이스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게 기후 협약을 탈퇴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걸 보여드렸죠. 아이러니하게 미국은 CO2 배출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살짝 오르긴 했죠. 살짝 오르지만 다시 이제 큰 대세적 흐름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석탄의 발전을 줄이고 넘쳐나는 셰일가스로 발전을 늘려가면서 이 CO2 양이 줄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이런 석탄 발전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많이 줄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스로 다 바꿔도 이 CO2 배출량은 상당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추럴 가스는 석탄 대비 CO2를 반밖에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석탄의 발전량을 전부 내추럴 가스로 다 바꾼다면은 미국은 어마어마한 CO2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경제 호황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늘어서 그때 살짝 늘었지만 결국 계속 가스의 이런 사용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가스의 사용량이 살짝 줄었죠. 2017년, 18년쯤에. 그래서 다시 지금 부스트하고 있는데, 요런 영향들이 겹쳐져서 2018년에 살짝 올랐던 거지, 결국 큰 흐름은 미국은 기후협약을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대통령이신 이제 오바마 대통령님이 설정해 놓은 이제 CO2를 줄이는 이런 목표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려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제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고, 다 모든 그런 제약 조건들이 사라지면은 다시 이제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나 그 후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바뀐다고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임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이런 제약 장치들 때문에, 특히나 이미 이런 CO2는 미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걸로 이미 아예 강력한 법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그리고 전임 대통령님이 여러 가지 이런 발을 다 만들어 놔서 이걸 한 번에 다 치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임기 동안 차근차근 치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본인은 싫을지언정 결국 계속 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없어지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됐었지만 계속 CO2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저 아까 내추럴 가스 영향으로 2030년 고를 2030년에 달성해야 될 거를 잘하면은 더 빨리 잘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꾸준히 잘 내려가고 있었죠. 이럴 거면 탈퇴를 왜 했는지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자, 독일을 보시면 그렇게 리뉴어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나라지만 여전히 골을 달성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CO2를 줄이는 그 목표치를 보시면 거의 30%나 지금 떨어져 있죠. 물론 최근 자료에는 독일의 경제 성장이 좀 더뎌지면서 많이 이제 쫓아왔지만 여전히 골을 달성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뉴어블 에너지를 많이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 달성이 쉬워 보이지가 않죠. 거기다 여러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파리 기후협약 때 만들어 놓은 골들을 거의 달성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적지 않은 국가들이 그 근처에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독일도 그나마 좀 있던 석탄 발전소들을 이제 폐쇄하고 그거를 내추럴 가스로 대체하면서 얻은 이득이 크지 앞으로 더욱더 이제 CO2를 줄여나가는 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CO2 배출가스를 줄이지 못했을 때 받을 이제 페널티인데요. 특히 페널티를 그 2018년에 버는 돈 대비 레이시오가 얼마인지를 이제 예측한 표입니다. 그때 키포인트는 토요다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 라인업을 하이브리드화해서 요 위기를 살짝 한번 적당히 넘어가 보자 하고 있는 전략을 취한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에 반해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토요다는 페널티가 끼키한 3%입니다. 자기 버는 돈에. 폭스바겐은 76%고요. 여기 현대기아는 2018년 기준 132%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상당량을 지금 닛산과 일본 기업들, 하이브리드를 많이 비중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는 일본 기업들을 제외하고 참 일본 기업들이 영리하네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간에서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걸 막고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테슬라 같이 전기차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폭스바겐도 전기차를 많이 만들다고 하지 않았나요? 만든다고 많이 발표를 했었죠. 근데 지난 회계장부를 보셨듯이 테슬라 같이 그렇게 잘 해도 크레딧이 없으면 CO2 크레딧이 없으면 회사가 흑자가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 이 많은 회사들이 결국은 국가가 설정해 놓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득이 나지 않는 차를 대량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 논리에 맞지 않죠. 이 회사들이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원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전했습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전기차 플랜을 발표하고 뭐 많이 생산하겠다, 투자하겠다 하지만 늘 만들어 놓고 무산하고 밀어버리고 계속 이런 미루는 일들이 왜 일어나나 봤더니 지금 현재 전기차를 만들어선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페널티를 맞을 거냐 테슬라 같이 할 거냐인데 테슬라도 지금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아니 테슬라를 봐라. 심지어는 딜러십도 없애고 스토어에다 직영으로 탁송을 하듯이 차를 보내고 굉장히 이런 운영비를 쥐어짜고 있는데도 전기차는 흑자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미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별로 전기차를 제가 봤을 땐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핑계 삼아 지금 이걸 늦춰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CO2 벌금을 좀 늦춰달라. 안 그러면 우리 다 힘들다. 보셨듯이 만들자니 수익은 안 나고 벌금을 맞자니 회사가 망할 거고 그러면 많은 실업자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정부에다 대고 이걸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나 여러 기사들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리비전될 확률이 조금 있어 보인다. 확정은 아닙니다. 좀 룰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카본 크레딧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큰 경제 대국들도
아마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한 번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긴 해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CO2 에미션과 우리의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기보다 아까 같이 이런 내추럴 가스를 씀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는 그런 해법을 찾지 않고 강제적으로 페널티를 매겨서 하기에는 지금 환경이 좀 이제 쉬워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숏을 치시는 분들도 테슬라에게 계속 그냥 의혹 제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회계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을 확률이 99%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환기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예,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제가 테슬라 같은 기업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법원이 이미 옛날에 규정했듯이 이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면 CO2는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를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크레딧이 조금 정말로 의혹을 제기했듯이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테슬라가 빨리 자율주행이라든지 다른 면들의 어떤 전기차의 이런 이점들을 잘 어필해서 잘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CO2를 줄일 수 있는데 발전소에서 결국 내추럴 가스를 태우는 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석탄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지 결국 내추럴 가스도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태우면 CO2가 나오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리뉴어블 에너지와 이런 전기차가 많이 보급돼서 공기 중에 CO2 레벨이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